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8주기 추모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8주기 추모식이 지난 18일 오후 3시에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네. 이날 추모식에는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기념사업회 회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요. 기도와 추모사, 시낭송, 강연, 특송 및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인지를 소개해 주실까요? 고당 조만식 선생은 1883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네.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중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교장직을 사임하고 평양으로 가서 제2차 만세운동 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네. 1922년에는 민족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평양에서 조선물상 장려운동회를 조직해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을 섰고요. 1927년에는 신간회 결정에도 참여해서 평양 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1929년 서울역 앞에서 광주 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일본 경찰에게 또 체포를 당했고요. 네. 1932년부터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일하면서 민족언론 창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후에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장을 지내면서 반공노선에 입각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소련군에게 강제 연금당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197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태국에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대규모 위로연을 베풀었다고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태국군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출장은 한국과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는데 이 60주년을 맞아서 두 나라가 그동안 지켜온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태국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 네. 태국은 6.25 전쟁 참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깊은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에 1958년 10월 공식 수교를 맺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12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전통적 우방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태국 방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협회를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 차장은 태국 방문 첫 일정으로 피식 케이트 브롬 참전협회 부회장과 회원들을 만나서 6.25 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태국의 한국전 참전협회는 1952년 태국 왕실 후원과 국방부의 승인하에 설립이 됐는데 방콕 시내 왕궁 부근에 본부를 두고 24개의 지회를 운영 중이고 참전용사 1,000여 명을 포함해서 약 3,900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태국 참전협회는 태국 현지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또 주 태국 한국 대사관과 우리 한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그 유대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심덕섭 차장은 이런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 네. 태국 보훈처와 보훈시설 등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다고요? 예, 심덕섭 차장은 태국 보훈처를 방문해서 이번 달에 새로 임명된 시리퐁 원쿤티 태국 보훈처장을 만나 참전 용사를 위한
보훈사업 추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또 태국 보훈병원을 방문해서 병원의 시설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이 태국 보훈병원은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와 의수 제작 교육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일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6.25 참전용사의 댁을 직접 방문해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은 분은 올해 91세가 되신 마나 사크리 파이싯이라는 분인데요. 당초 20일 계획된 참전용사 위로회는 메달을 수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행사 참석이 어렵게 되면서 심덕섭 차장이 직접 그분의 댁을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해 드린 것입니다. 네. 그 참전용사 위로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토요일에 했던 20일에 개최가 됐는데요. 예. 이 참전용사 위로 행사에서는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은 분은 97세이신 아폰 부두아 카나카 씨인데요. 이분은 1952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태국군 보병 대위로 6.25 전쟁에 참전해서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는 천덕산 일대의 일명 폭차필 고지 전투 등을 치렀습니다. 네. 이 폭차필 고지 전투는 1953년 태국군 1개 대대가 중공군 연대 규모를 격퇴함으로써 이때 전투를 벌였던 태국군 21년대 1보병대대가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전투이기도 합니다. 아, 네. 또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는데요.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 봉급 우수리를 모아서 참전용사 후손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매달 3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하반기에 태국 보훈처와 국방부 또 태국 한국전 참전협회 등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참전용사의 후손은 약 300여 명이고 네. 이날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월요일이었던 22일에는 태국군 21년대가 주관한 제68주년 태국군 한국전 출정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서 21년대 안에 있는 한국전 기념관을 둘러보고 참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1년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요. 네. 또 그날 오후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묘지에 헌화하고 참배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전 출정 기념 행사에는 국왕 대리인과 태국 각군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비에서 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태국군 21년대는 1950년 6.25 전쟁 참전을 위해서 전투단 형식으로 별도로 창설된 부대였고요. 1950년 10월부터 53년 11월까지 6.25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네. 태국은 6.25 전쟁 발발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였고 지상군 1개 대대 병력과 적십자 의무대를 파병했었습니다. 네. 또 파병 기간 동안 용맹한 기세로 전투에 참전해서 냉정한 전사, 또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요. 이런 태국군은 전쟁 기간 중에 총 6,326명이 참전해서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이라는 큰 희생을 치른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이번에 방문과 유로 행사 등을 통해서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으로 훌륭하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신 것 같습니다. 독도 지킴이 김성도 선생이 며칠 전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김성도 선생도 무공수훈자회 회원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성도 선생은 1980년부터 독도에 거주하면서 주소지까지 독도로 옮기고 독도리 이장을 맡았는가 하면 네. 독도사랑 카페 운영, 독도 방문 기념 티셔츠 판매 등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등 남다른 독도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이죠. 네. 안타깝게도 지난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김성도 선생께서는 1966년에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화랑무공 훈장을 받은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원인 동시에 네.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상공정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무공수훈자회가 운영하는 그 선양단이 고인의 빈소에 장례 의전 지원을 해드렸겠죠? 그렇습니다. 고인의 공적을 기려서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조화가 직접 빈소로 전달이 됐고요. 네. 영구용 태극기도 저희 선양단원이 고인의 영정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또 22일에는 저희 선양단원 20여 명이 출동해서 입관 후 태극기를 관에 덮어드리는 관포식을 해드린 데 이어서 고인의 약복 보고와 조사 낭독 등으로 진행하는 단체 조문 의식도 해드렸습니다. 네. 고인의 영연은 화요일인 23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해서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영면에 드셨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명령만 내린다면. 가슴에 붉은 피가 용서 숨치니 너도 나도 씩씩한 내 안에 남아 자나깨나 사무친 통일을 위해 물고를 가르리요 포탄을 겁내랴 백두산 승상봉에 승전고를 울리세 북진의 명령만 내린다면 이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우리 앞길 적은 누구냐 결의 위에 바친 목숨 힘을 다하여 오랑캐 떼소리를 못 지르리라 안방 굽어보며 승전고를 울리세 북진의 명령만 내린다면 만년 이어받은 조국 강토에 즐겁다 우리들은 사랑의 후예 바라고 또 바라는 통일을 위해 빛나는 꽃이 되리 조석이 되리 북진의 성터